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세게 치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네, 다시 또 이거 한 장짜리 보시고. 출발은 항상 여기에요. 어디다? 여기. 자, 여기서 여기 2편 물건의 전세권이란 말 있죠. 네. 전세권은 2편 물건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3편 가면 채권 해가지고 15개 계약한 것이 우측 내려가시면은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나오죠. 네. 그 첫 번째 차가 임대차입니다. 무슨 대차? 임대차. 그래서 빌려 쓰는 방식은,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은 멋있게 표현하면 2편 물건 형태도 있고 3편 채권 형태도 있다. 2편 물건은 전세권, 3편 채권은 뭐다? 임대차.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있는데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이 A는 물건 형태의 뭐로 빌려 쓰고 전세권으로 빌려 쓰고 또 이 사람은 B 채권 형태 들어가서 임대차에서 이 건짜로 끝났으니까 여기도 건짜로 끝나기 위해서 여기다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어디서 온 거다? 채권 임대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반드시 무슨 사항이 되고요? 등기 해주고요. 임차권은 보통 등기 안 해주죠. 자, 이렇게 빌려 쓰다가 혹시 이 건물이 매매가 됐다 했을 때, 매매가 된다 했을 때 을은 또 등기 치겠죠. 그럼 소유권은 등기할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2편 물건 전세권하고 2편 물건 소유권을 비교하게 되면 족보상 어느 게 먼저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죠. 이 공시법 가면 전세권은 을구고 소유권은 갑구, 구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가 다를 때는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갑구의 순위 번호와 을구의 순위 번호 비교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접수 번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 할 때는 뭐고 순, 동순, 별적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뭐. 같은 동구는 순위 같은 구의 순위 번호 따지고 구가 다르면 별구죠. 그땐 접수 번호 가지고 어쨌든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니까 뭐 바뀌거나 말거나 전 주인에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 충돌이라면은 공시법에서는 시간 아까 동순 별적 이렇게 따지지만 민법에서는 그냥 시간순 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순? 근데 왼쪽은 이제 이쪽은 등기된 뭐가 있고 소유권이 이건 물건이죠. 그러니까 등기된 물건과 등기 안 된 채권이 붙으면 이건 시간순위 하면 안 되겠죠. 족보가 있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채권 붙으면 누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전 2편 임차권으로 빌려 쓰다가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다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빌려 쓰는 방법이 주거용도 있고 뭐도 있고 네, 상가용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공장용도 있고 또 따라서는 뭐도 있다. 뭐 사무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임대차 하다가 하여튼 전부 다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뭐 정상 같으면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상은 이 사람이 이걸 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가면 좋은데 가끔은 아예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최악 경우. 그러면 보증금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라고 그러고 물건은 all. 채권은 only. only. 그래서 전부 다 아웃되는데
상가용, 공자용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컴백홈 할 수 있는데 주거용에서 쫓겨나면 지붕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의식주 중에서 입는 거. 뭐 옷 안 사면 되지 뭐 옛날 거 대충 입으면 되는 거고 먹는 것도 외식 안 하고 그냥 대충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지면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을 뭐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원리를 아시게 되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춰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갖춰라? 네, 대항력 갖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을 인도받아서 뭐 받아서? 네, 가서 주민등록을 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주주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은 뭐다? 주주. 주택 인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사한다는 얘기는 현재 법률 용어로 거기 1번 하란 얘기예요. 물건에. 점유를 하라 이야기에 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뭐 하고 있으라고? 살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전입신고 가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일이 아니고 왜? 또 같은 날 또 저당권 설정되고 막 충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시간순 따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당일이 아니고 이건 뭐다? 그 다음날 뭐다?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인정한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색깔 들어간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얘기는 세월이 해결해 줄 거예요. 첫 번째가 뭐 갖춰라? 대항력 갖춰라. 주택 인도하고 뭐다?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5월 1일 날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이 언제예요? 5월 2일 오전 0시죠? 만약에 이 사람 등기가 5월 3일이면 대항할 수 있는 거겠네. 빠르니까. 근데 이 사람 만약에 5월 2일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대항할 수 있겠지. 설마 등기를 새벽에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먼저 5월 1일 날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갖추는 게 중요하다? 대항력 시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이 마치 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점유하지 않아도 등기된 전세권 가지고도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지만 주민등록은 이제 주택권 반드시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살고 있어야 되고 뭐 한다? 이게 필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기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건 불완전한 공시잖아. 그래서 이 대항력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다가구 다세대예요. 뭐하고 뭐요? 두 가지만 봅시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가 뭘까요? 법률 용어로 구분 소유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소유권이 몇 개? 이건 소유권이 하나고 다세대는 뭐예요? 네? 소유권이 전부 다 각각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땅 번호 있죠. 집원 맞는 건 기본 필수고, 그죠? 여기는 다가구는 좀 뭐가 잘못 기재가 돼도, 네? 호수가 좀 뭐가 되더라도, 잘못 기재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디는? 여기는 호수가 잘못 기재도 뭐 한다? 그대로 대항력을 인정해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세대는 집원 플러스 뭐까지 다 맞아야 돼요?
네? 호수가 뭐가 기재가 되면 잘못 기재되면 이건 아웃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 표현 잡는다? 다가구 다세대. 이거 말고도 대항력 가지고 엄청난 판례가 중개사법에서 여러 개 공격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항력 안에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확정일자가 어디 있으면 뭐 이유도 몰라. 그럼 이렇게 대항력 갖추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항력 갖추고 살고 있다가 이 주택이 만약에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새로운 신소유자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 A는 새로운 소유자 을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미 뭐 갖췄으니까 대항력 갖추고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항력 갖추고 살다가 아주 최악 경우가 뭐냐면 네? 그 주택이 뭐로 넘어가는 거다? 경매 넘어갔을 때 신소유자가 나타나겠죠? 신소유자가 누굴까요? 경락인 낙찰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낙찰자한테 대항력 갖춘 사람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경매 시 빨간 선 나타나면서 기준선이 나타납니다. 무슨 선이요? 그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가 나타나서 이거보다 만약에 앞에 있으면 선순위 뭐란다? 그래서 A다 하고 B다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소유자는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기억나세요? 상수형 경기사업. 그럼 자동취득했을 때 이 앞에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끝까지 살고 나중에 보증금을 어디서? 얘한테 나중에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후순위는 이제 여기 앞에 선순위입니다. 무슨 순위요? 선순위 앞에 있는 사람. 이건 뭐다? 후순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선순위는 좀 슈퍼 뭐라고요? 슈퍼맨. 이쪽은 후순위는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후순위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거 쫓겨난다는 얘기죠. 쫓겨날 때 뭐는 받아 나가야 돼요?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 회수할 때 전 주인은 보증금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경매당하겠지 뭐. 그러면 보증금 받으려면 여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만 여기서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장권 갖고 와라 이야기야. 무슨 권? 입장권이 뭘까요? 우선 변제권. 저당권은 입장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근데 이 임차는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뭐야?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규정을 만든 거예요. 보증금 회수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갖춰라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자요?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를 뭐하고 확정하고 입장할 때 순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액수를 뭐하고 확정하고 뭐다? 입장 순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경매가 됐으면 경매됐을 때 입장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런 사람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하더라도 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지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 못 받은 잔액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나가야 됩니까? 빨리 선택하세요. 눈 뜨고 얘기해, 눈 뜨고. 그러니까 여기 아웃된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그대로 튕겨져 나가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대항력 갖췄을 때 밑에 매매가 됐을 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대항력 갖췄는데 경매가 된다고 돼 있죠. 네. 이때 선순위하고는 누가 있다? 후순위. 자, 페이지 478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 478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478페이지) 보시면 거기 대항력 내용에 보시면은 2번 있죠. 제3자의 관계에서 가로 1번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보다 먼저 주택인도 전입신고 갖췄다면 임차권자가 우선하게 되나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보다 후에 대항력권 구비했다면 임차권자는 그에게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 문제 냈을 때 저당권자를 주로 냅니다. 압류 채권자를 안 내고 뭐다? 그러니까 이 편 물건에 여기 저당권 있죠. 본권, 저당권, 채권, 저당권 등기돼 있죠. 그러면 거기 채권, 저당권 등기된 자보다 먼저 들어간 임차인하고 그 저당권 보고 들어간 후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기준 돼가지고 경매가 실시가 되면 그 저당권이 기준이 돼가지고 앞에 거는 경락인이 안고 갑니다. 그 뒤에 거 뭐 한다? 소재. 그러니까 선손이는 경락인이 가서 자 보세요. 경매가 되면 양쪽 손 벌리시고 오른손은 가서 선배한테 가서 뭐 한다? 악수. 가서 안아줘야 돼. 인수. 근데 왼손은 빗자루 들고 있는 거예요. 뭐 들고 있다고? 경락인이 들어오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뭐야 다 청소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새로 이사하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다? 딱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멋있게 소재주의. 소재한다고. 앞에 거 뭐 한다? 안고 간다는 것은 인수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오른손 들고서 오른쪽 가서 뭐 하고 악수하고 부탁하면 인사를 해야 되고 왼손은 빗자루 전부 뭐에 나가라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쓸어 날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배당받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편 물건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이건 아참은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된다는 암호죠. 실행 경무의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기준이 아니고 최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뭐한다? 판단한다. 따라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임차인의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낀 주택 임차인.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임차인 있죠? 낀. 그러니까 2번이 경매하더라도 기준은 앞에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낀 주택 임차인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그걸 기억해 놓으면 시험 볼 때 금방 알아들어. 그걸 이제 법리적으로는 2번 저당권자가 실행하더라도 민세집행법상 모든 저당권은 사라지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실행한 자가 아닌 누구다?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이다. 귀찮아 그냥 박수치고 뭐하고 그냥 떠나는 앞사다를 죽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보고 들어간 순간부터 임차인들은 여기다 뛰들고 들어가야 돼. 죽을 거고.
그럼 여러분 전국의 이 아파트들이 자기 돈 100% 내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어요. 거의 뭐예요? 끼고 들어갔잖아요. 다만 뭡니까? 예? 저당권 걸린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 그 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 금액이 꽉 찬 부동산은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깨끗하더라도 뭐야,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1차적으로 중개업자가 분석해서 임차인한테 해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수료가 좋아도 그런 것들은 뭐 하지 말아라. 중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해주다 나중에 그거 날라가 봐요. 그 임차인 와가지고 맨날 뭐 할 거예요? 중개업자 앞에가지고 뛰들어오고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권리 분석해서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냥 뭐 없이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그냥 하는 정도만 모를까 보증금 받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말소 기준 앞에 있느냐 어디 있냐?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의 보증금 우선 변제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둔 제도예요?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를 위해서 둔 제도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요?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 자, 선순위 주택 임차인 종류 3가지 들어갑니다. 누구요? 네, 슈퍼입니다. 뭐라고요? 슈퍼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자, 종류가 3가지죠. 첫 번째, 대항력만 있는 사람. 뭐만 있는 사람? 정락대금 못 들어가요. 대항만 하지 입장 못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같이 갖춰놓을 수도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대항해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못 얹어서 확정일자 던져서 배당 받고 나가든지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3번째, 대항력을 좀 일찍 갖췄어요. 뭐 했다고? 아 근데 게을러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 말소 기준 늦게 받았어요. 자, 이 3번째 사람은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선순위 후순위. 그러면 얘를 보면 나오잖아 답이요. 얘는 뭐가 없어도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선순위죠. 얘는 확정일자가 있는데 대항력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선순위야. 뭐하고는 관계가 없다. 확정일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요. 뭐 경매 과정 듣는 분도 보면 권리는 몰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 기본 개념이 안 차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 확정일자는 뭐 관계없다. 선순위, 후순위 아무 관계없어. 입장권. 무슨 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람을 순수 슈퍼. 무슨 슈퍼? 순수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두 번째는 양쪽 다 갖추고 있죠. 이건 초강력 울트라 슈퍼. 뭐라고요? 지 하고 한다는 얘기죠. 3번째는 변질된 슈퍼. 무슨 슈퍼? 슈퍼는 슈퍼인데 뭐가 됐다고? 변질된 슈퍼. 그래도 뭐다? 선순위 맞아. 그러면 여기가 이게 저당권이 이게 만약에 기준이었다 한다면 입장은 늦게 들어가겠죠. 얘가 먼저 입장하고 받으면 들어가지요. 그죠? 못 받은 잔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아웃된다. 아니다. 그래도 대항할 수 있다. 선택해 보세요. 정답은 아웃이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순위니까. 무슨 순위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면 아까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 더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기준된 것이 있었는데 이 두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 네. 그럼 선순위가 아니고 뭐다? 후순위.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죠. 자, 대항력만 갖춘 사람. 이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경매되면 그대로 아웃되는 사람이야. 한 푼도 못 받고. 중개업자한테 이런 사람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락되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가서 꼭 뭐 갖추세요? 확정일자 갖추셔야 됩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중개업자 잘 만나서 그래도 뭘 갖춰놨다? 확정일자를 갖춰놨다 그 얘기예요. 그럼 확정일자 받으면 다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럼 다 못 받았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액이 남으면 자 아웃일까요? 대항할 수 있는 걸까요? 아웃이지 뭐. 어차피 뭐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 세 번째는 급한 마음에 가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어. 먼저 뭐 받았다고요? 그리고 점점점점 해가지고 대항력은 저당권 뒤에 붙었어. 네? 자, 선순위다, 후순위다. 응? 선순위, 후순위? 지금 후순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쥐박수 들으니까 나중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확정일자 날짜를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는 확정일자가 5월 1일이고 저당권 기준이 5월 10일이고 대항력이 5월 13일에 갖췄으면 이 사람 대항력은 5월 며칠이에요? 14일 오전 0시죠? 그럼 입장 순서할 때 5월 1일자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똑같이 딱 맞춰줘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떼굴떼굴 딱. 뭐라고요? 떼굴떼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딱 잡으시고 세 가지죠. 대항력만 있는 사람들. 아니 이걸 이미지로 기억하라니까. 대항력 확정일자는 믿지. 여기는 대항력은 파는데 확정일자가 늦고 이쪽은 확정일자 미리 받고 대항 늦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끝에 변질된 슈퍼하고 후순위 떼굴떼굴 딱. 예? 그걸 딱 기준 잡아놓으면 선 딱 드러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478페이지 가로 3번 있습니까?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일자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았지만 전입신고를 저당권자보다 늦게 했죠? 선순위야 후순위요? 후순위죠? 이게 바로 뭐다? 눈치 빠르네. 뭐라고요? 떼굴떼굴 딱 후순위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를 낼 때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실력 체크 가서 조용히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게 없, 잘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고 오세요. 흐름만 기억하세요. 각 벽별로 하나씩 나온다 가정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대항력 갖췄다. 매매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경매가 되면 종류가 두 가지 나오죠. 선순위, 후순위 나오죠. 그럼 선순위 종류가 몇 가지예요? 대항력만 있는 사람. 후순위도 대항력만 있는 사람.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 여기는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지. 그래도 선순위지. 확정일자 미리 받아도
저당권 뒤에 사용했으면 후순위지. 네. 그게 변질된 슈퍼하고 뭐다? 떼굴떼굴 딱.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다? 선순위에 뭐 어차피 다 못 받으면 계속 뭐 하는 거니까. 대항하는 거니까 쫓겨날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 관리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시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있죠. 금액 어렵게 사는 분들 있죠. 네. 자, 이게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유무 관계없습니다. 보증금이 서울 같으면 금액이 얼마? 1억 1천만 원 이하에 사는 주택 임차인이 있겠죠. 네.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라면 최우선 변제는 관계가 없고 네. 1억 1천 이하일 때 소액보증금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1억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 3,700. 그러면 소액 임차인도 네. 양쪽 똑같아. 선순위, 후순위 두 가지죠. 네. 1억 1천 이하일 때만 소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은 순수일 때 입장 못 한다고 그랬었지. 네.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라면 무슨 임차인? 이 대항력 여기에 최우선 면제가 붙는 거야. 아시세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다? 3,700 받죠? 네. 못 받은 잔액은 그냥 와서 대항하면 돼요. 선순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일 때 소액 임차인이라 한다면. 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소액인다 한다면은 네. 이 사람은 입장권 놀이 할 수 있지. 네. 대항력에 먼저 무슨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3,700 받고 잔액 얼마 1억이라 한다면은 6,300 뭐 하고 확정일자 여기서 받아서 다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또 대항하면 돼.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대항력에서 먼저 얼마 받고 최우선 언제 받고 3,700 받고 얘가 받은 다음에 잔액 6,300 여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아도 상관없어. 다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순위는 쫓겨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후순위. 아까 여긴 1억 1천을 넘을 때는 한 번도 못 받았지. 근데 이 사람 만약에 뭐라면 소액을 한다면은 그래도 대항력이 얼마 갖춰서 3,700인가요? 3,700 무슨 면제 받고 잔액 못 받은 건 나가면 되지. 또 머리 써가지고 그래서 보증금을 3,700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못 써서? 근데 3,700 들어서 또 다음날 보장도 없어. 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액이야. 10가구가 전부 다 소액이면 무조건 주는 거 아니야. 경락대금의 2분의 1만 떼가지고 또 주는 거야. 아시세요? 어쨌든 그래도 받을 수 있죠. 얼마나 더. 3,700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액이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았잖아. 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최우선 면제 얼마 치고 못 받은 잔액 얼마다가 6,300원 확정일자 붙여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나간다는 얘기죠. 여긴 몬딱 떼굴떼굴 다니니까 대항력이 먼저 얼마 받고 3,700 받고 못 받은 잔액 확정에 붙여가지고 받으면 받고 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별거 없는 거지요. 확정일자와 관계가 없어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대항력.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만약에 확정일자가 갖췄으면 입장 기회가 몇 번? 2번. 없으면 몇 번? 1번. 그러니까 소액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어요. 뭐에 관계 있는 거다?
금액 어렵게 사는 분들 대학력만 가요. 대학력 먼저 같은 거 없어요. 아시세요? 그래서 그 색깔을 좀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1억 이하는 1억 1,000원 3,700이냐 3,400이냐 절대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낼까? 아니 중개사법에서 내겠지. 숫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법도 뭐 이렇게 숫자가 많고 굉장히 많죠. 그 공부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들어? 그 숫자를 왜 물어봐? 법전표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물어봅시다. 아니 계산기도 들어가서 가지고 와서 시험 보는 시대인데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묻는 거니까. 앞으로 그게 바뀌겠지만 그 문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빨리빨리 보는 거 아시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단 기본을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한다? 대학력 갖춰라. 그 다음에 매매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 될 때? 경매될 때.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가 나오죠. 그럼 아까 1번조, 2번조 중간에 낀 임차에는 선순위야 후순위야? 후순위예요.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일자가 있어야지 배당받을 기회가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고 튕겨져 나갑니다. 다만 소액일 때는 그래도 확정 일자가 없어도 대학력에 붙여서 최우선 면제 받을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딱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밑으로 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나 그림은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상가도. 대학력, 사람, 뭐 주거, 저 뭐죠? 건물 인다고 사업자 등록으로 바뀐 거죠. 매매가 됐다, 대학력 있다, 확정일자 있다, 최우선 면제, 금액만 좀 다를 뿐이죠. 다만 차이가 뭐냐? 상가는 모든 보증금 액수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면 무조건 보호받죠. 보증금이 20억짜리 주택 임차인도 있을까 없을까? 속으로 집을 사지 왜 주택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 20억짜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법을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모든 보증금이 아니고 뭐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분의 100 해서 그걸 환산보증금이라고요. 무슨 보증금? 기준을 잡다 보니까 순수 보증금 가지고 기준 잡으면 불균형하지요. 어떤 집은 보증금을 낮게 받고 월세를 높이 받는가 하면 보증금을 높이 하고 월세를 낮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분의 100 해서 무슨 보증금? 환산 보증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은 9억입니다. 얼마요? 9억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예외가 생겼죠.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을 하는데 상가 건물은 또 무조건이 아니죠. 일정 기준 환산 보증금 이하일 때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상가 임차인들이 우리는 왜 그러냐 하려면 다 하지 또 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거기 밑에 보세요. 환산 보증금을 뭐 해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색깔 집어넣으세요. 세표차 대공갱신.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몇 표차? 세표차 무슨 갱신? 도대체 뭘까 그게?
3기, 연체, 해지.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해지 사유는 몇 기다? 3기. 표는 그냥 표준계약서에 무슨 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할 수 있다. 차는 집어넣어가시고 차는 그냥 넘어가시고 대권이죠? 네? 대권이 뭘까?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무슨 권? 갱신 요구권. 기억해 두세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에 3기 연체 해지 적용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할 수 있고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뭐 갖춘다고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기간 보장. 연장해서 몇 년까지 갈 수 있다?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예외에 예외를 낳고 자꾸 뭔가 예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혼선이 오는 법이에요. 일반법, 특별법이 주택임대차죠. 예외를 인정했죠. 그래서 또 예외를 인정한 것이 환산보증금이죠. 그리고 또 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해 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걸 암기하는 겁니다. 몇 표차? 세 표차 대권갱신.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뭐 갖춘 다음에? 대항력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거예요, 이거. 경매. 선순위 셋, 후순위 셋. 선순위는 대항만 하더라도 입장은 못 하더라도 대항할 수는 있잖아. 후순위는 대항 못 하니까 튀겨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직 기간이 남았을 때 나머지 기간까지 대항해서 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냥 확정일자 던져서 나가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후순위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지. 어차피 대항 못하니까 확정일자 우선 면제는 받아야 되겠죠. 못 받으면 나가야 되지. 세 번째 이상한 거 있지. 변질된 슈퍼. 대항력 확정일자 뒤 있죠. 그래도 슈퍼야. 확정일자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고. 아까 이쪽은 떼굴떼굴 딱이었지. 선순위 아니에요. 대항력 확정일자 못 받으면 나가야지 뭐.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이거다 기억하면 돼. 그리고 소액은 별거 없잖아. 소액은 어디다가 소액이라 한다면은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변제만 붙이면 되잖아. 최우선 문제는 어디만 붙이면 된다? 대항력에만 붙이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는 거기다 딱 하나 추가되는 게 뭐다? 출발이 뭐다? 순수 보증금 아니고 뭐다? 환산보증금 출발한다. 그거 이해할 때 적용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예외를 놨죠. 보증금을 초과해도 보여주겠다는 규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세표차 뭐다? 대권갱신. 네, 그게 주로 키워드입니다. 됐어요? 네, 나머지 얘기는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잠시 떠들어겠습니다.